자, 정의인의 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좀 심하지 않은 자폐? 그래서 보통 자폐장애 그러면 왜 다른 사람과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왜 언어라는 게 소통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자폐가 심한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어를 이용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약한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사회성에 관련된 니즈가 정상 사람들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들만의 언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아스퍼거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어떤 단어나 이런 거에 대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언어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나 이제 사회적인 것들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아스퍼거의 지능은 거의 정상적인 수준부터 약간 좀 떨어지는 수준까지, 아니면 좀 뛰어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심하게 이제 지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템플 그랜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이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신데 동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에 막 들어가서 동물과 비슷한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분이시고 이분에 관련된 내용이 영화화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한번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화를 찾아보시면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최근에는 무슨 앨런 머스크도 아스퍼거나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스퍼거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냥 흔히들 저 사람 아스퍼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경우에는 보통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튜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정보, 우리는 왜 어떤 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튜닝해 가죠. 이렇게 줄을 맞추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런 데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자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사고, 본인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그 조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기회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런 튜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데 굉장히 깊이 뭔가 연구하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집중하다가 이게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면은
앞서 소개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뭐 대학 교수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폐장애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 아스퍼거도 비슷한 특징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물, 그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 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 사회적인 욕구가 아예 별로 없는, 이제 유전적으로 아니면 혹은 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안이 너무 높아서 사회적인 관계를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관계가 멀어지면서 불안과 관련된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 불안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불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뇌파로 진단을 해서 불안에 관련된 뇌파 이상을 교정을 해주는 것으로 상당히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궁금점은, 정말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관계에 좀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진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이코패스는 사회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남의 마음을 역이용할 줄도 알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내가 공감하고, 내가 저 사람 아프면 엄마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는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이 사이코패스를 왜 유전적인 질환으로 보지 않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본인의 어떤 이모션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겪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기능은 정상적이지만 이 학습이 다른 사람의 그런 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이제 역이용하거나 좀 즐기거나 이런 형태의 좀 좋지 못한, 남을 공감하는 어떤 능력의 부족이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년기 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동물을 학대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떤 특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뇌 안에 이 남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감정을 느끼는 이런 회로 자체가 발달이 떨어져서 이제 그쪽 회로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상에 관련된 연구 보고들도 있어요. 오늘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